네, 시청자 여러분, 저 춘천에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쯤 됐습니다. 집에서 아침 8시에 떠났어요. 근데 춘천 오는 길이 뭐 아주 편안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춘천 시내도 조용하고 편안해 보이네요. 오늘 제가 여기 춘천 갑을 두 지역의 예비 후보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쪽은 춘천하고 그 춘천 북쪽에 양구, 화천, 철원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이 지역에 출마한 허인구 후보입니다. 허인구 후보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춘천의 다른 지역으로 갈 겁니다. 허인구 후보는 언론인 출신이고 일찌감치 출마 결심을 하고 뛰고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지역에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허인구라서 춘천 인구를 늘리겠다고.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네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춘천 을지역 줄여서 춘천 을지역이지만 지역을 쭉 말씀해 주세요.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예, 춘철, 화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지역의 예비 후보 허인구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사 말씀드릴 때 조용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아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 100만 돌파 우리가 기념 축하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큰 박수를 응원했던 장소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저 허인구 후보는 그냥 인구로 승부 보시려고. 네. 인구가 경제다. 예. 그 고성국 TV도 지난해 100만 돌파해서 우리가 아주 다 같이 기뻐하고 그랬는데요. 그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경제다. 저희는 이런 우리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이 지역은 인구가 좀 많이 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인구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다.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강원도 전체는 153만, 그리고 춘천은 29만 6. 네. 그다음에 철원이 4만 1천, 화천이 2만 4천, 양구가 2만 1천.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는 제 사랑이죠, 애정이죠. 평소에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그거를 얼마나 늘리시려고요? 인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인구수를 늘려야 되는 것. 네. 두 번째는 인구 구성비. 20, 30대 인구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것. 네. 60대, 70대는 자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삶이 질이 높아지면서 연령이 높아지고 수명 주기가 길어지니까 높아지는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또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가고 대도시로 가다 보니까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 네. 이거를 젊은 층 인구를 늘리는 걸 복제로 해서 전체적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 네. 그래가지고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 체중도 같아요.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질량을 좋게 근육을 키워야지. 근육을 키우듯이 청년의 근육을 키워서 전체 인구를 키우겠다는 게 제 목표고요. 인구는 최소한 2배 정도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서너 배 많았어요. 그 인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줄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춘천이 강원도의 수부 도시라 그러잖아요. 네네. 도청이 있는 곳이라서. 네. 그러면 여기 웬만한 뭐 병원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웬만한 시설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하면은 교육과 행정의 도시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도청 소재지가 있고 춘천시청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도단 행정기관이 다 모여 있고 대학도 그 5곳이나 있습니다. 우선 많이 한 대로 강원대학교 한림대학 주축을 해가지고 여러 대학들이 들어와 있고 병원도 강원대병원 한림대병원 병원도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구가 교육과 행정과 그럼 사람만 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드는데 경제 활동이 잘 되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양질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지고 젊은 청년들, 30, 40대 이런 사람들이 좀 즐겁게 아주 왕성하게. 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겠다. 어떤 일자리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청지형 지역입니다. 그리고 춘천, 철원, 하천, 양구라면 세 가지죠. 우선 그 물 관련해가지고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댐 지역이 많습니다. 소양댐 여기 물 많아요.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 저 옛날에 춘천교도소에서 한 6개월 살았는데 춘천댐인가 하여튼 그 물 근처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침마다 안개하고 교도소 먼지가 섞여가지고 제가 그때 알러지 생겼잖아요. 물 많아 춘천은. 맞습니다. 근데 미래 산업은 물과 전기가 저하합니다. 그렇죠. 진짜 물이 많으니까. 근데 물이 많은 대신에 이게 한강 수도권의 식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질 관리 잘해다 보니까 그동안에 규제가 많았어요. 또 하나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안보 규제가 많았고 또 산림 지역이 많습니다. 산림 지역이 82%가 산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을 태워나갔는데 그렇죠. 반면에 규제가 많았는데 이 규제를 이제는 그냥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이용하면 훼손이 되는데 활용, 산림이나 물을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네. 대신에 삶을 윤택하게 지역민들의 그래요. 그런 예. 방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첨단 정밀 산업이 많이 와야겠죠. 네. 옛날적 굴뚝 산업보다는. 아, 예. 네. 그리고 문화 관광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춘천은 서울하고 1시간 거리잖아요. 그 ITX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ITX가 도시간 도로를 네. ITX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1시간 20분입니다. 1시간 20분. 근데 이제 GTX B 시대가 열립니다. 아, 예. 그러면 40분 시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 시대가 열리는데요. 춘천이 수도권 시대가 열리면 춘천 북부하고 철원 하천 양구는 수도권화 시대. 그렇죠. 예. 춘천이 수도권으로 발전되려면 위성도시들이 잘 커나가야 됩니다. 지금요, 서울 강북에서 강남 가는데 1시간,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춘천 갔다 왔다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강남에서 이제 예. 약속이 잡히잖아요. 이제 네. 춘천에서. 그럼 대개 제가 SBS 출신이니까 목동에 있는 SBS 동료들하고 약속을 하면 똑같이 출발하면 제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목동에서 강남 가는 게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걸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지역 균형을 잘 연구를 해서 도시 발전을 시켜야지 춘천도 수도권화가 되다 보면 춘천, 철원, 하천, 양구도 교통체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도시 설계를 잘 해가지고 안배를 잘해서 네. 중심지에는 문화, 스포츠 권역으로 하고 아. 주거, 아파트 단지는 외곽으로 하고 네. 이런 기획을 잘하면은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그러니까 뒤늦게 출발하는 도시도 하지만 네. 앞선 도시들의 시행착오를 잘 연결해 볼 수가 있다. 네. 그걸 제가 해보겠다. 아하. 예. 그 언론계 쭉 계셨잖아요. 네. 언론에 계실 땐 주로 스포츠 쪽 하셨던가요? 정치 사회를 부조로 했습니다. 아, 정치사회 쪽을. 그러니까 정치 사회 구제를 86년부터 2005년 워싱턴 특파원을 2002부터 2005년까지 할까지 네네. 전부 정치부하고 사회부만 했었고. 아. 근데 워싱턴 특파원은 이제 정치성이 좀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네. 부장 보직을 받을 때 경제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SBS의 가장 큰 일이 올림픽 월드컵을 단독으로 방송할 때 예, 그걸 맡으면서 이제 스포츠하고 인연을 맺었었고 아하, 예. 또 강원도에 큰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할 때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저희 선대위원장님이 평창 동계올림픽 사무총장도 맡으시고 아,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를 다 예. 중요한 걸 다 유치위원회도 맡으시고 했었는데요. 예. 제가 유치원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기자 이력에서 독특한 게 기자 CEO 대표이사를 좀 오래 했어요. 2009년에 SBS 골프 대표, SBS 스포츠 대표. 네. 그리고 그 방송사도 이제 민영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요. 가장 알겠어요. 중요한 게 수익인데 네. SBS 미디어 크리에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공영 민영 코바코 그 사장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론계의 뭐 정치 파트, 경제 파트, 사회 파트, 스포츠까지 두루 다 이렇게 섭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언론들 요새 왜 이래요? 언론이 바로 서이지 나라가 바로 서고 그거 저 잘못해놔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언론에 계실 때?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뭐 아니 할 말은 해야지. 할 말은 이제 이게 뭐야 도대체? 예? 할 말은 하고 할 말도 바른 말을 골라서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리고 국익도 생각해야 되고 언론 자유도 있지만 국민도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행복할 예. 자유, 자유로 그걸 언론들이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 국회 가시면은 뭐 다른 중요한 일도 있지만 이 언론 바로잡는 일은 언론계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잘 네네. 아시잖아요. 네네. 예, 그 일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가 정치 개혁도 해야 되잖아요. 네. 정치 개혁이 아마 가장 발판이 되는 게 언론 개혁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저기 국회 진출한 후에 이렇게 계획 세우면은 이미 늦거든요. 이제 후보 공천 신청할 때부터 희망 상임위 이런 거 써내잖아요. 네네네.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국회 들어가면 어떤 의정 활동 계획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 현안, 네. 또 국가 현안 두 개를 다 조율롭게 해야 되는데요. 국가 현안을 볼 땐 제가 아무래도 이게 언론 방송, 예. 방통심의 과방위? 과방위에 예, 들어가 있는 예. 게 맞고 아, 예. 지역을 생각하려면 강원도가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가. 그러면 국토위에 들어가가지고 강원도에 가장 필요한 길을 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는 강원도는 농림과 축산이 중요합니다. 농축산이도 생각해봐야 그건 농해수위도 해야 되고. 해봐야 되고. 근데 그럼 일단 2년씩 상임위를 한다고 치면 한 번 갖고는 안 되네. 네네. 과방위하고 국토위하고 국토위하고. 그다음에 농해수위 했으니까 최소한 6년은 해야 되는 거네. 근데 세상 일은 또 있어요? 세상 일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 춘천 갑과 을이 있으니까 예. 갑하고 을하고 같은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예. 또 역할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근처에 이 저 동해안 쪽에 그쪽에 또 국회의원도 있고 강원도 8명 국회의원들이 잘 조화롭게
그 중에서 제가 특장을 가장 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방송에 오래 있었고 또 경제를 전공했고 또 하나가 CEO를 오래 하면서 책임지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들. 이것들 제 장점을 살린 상임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냥 4년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 아니죠. 제가 네. 보통 상임위 2년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뭘 했길래 정무위 그럼 정무위 하고 국토위 그럼 한번 4년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쭉 계산해 보다가 5선 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순서대로 보면요. 아무래도 제가 방송계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아마 과방위 가는 게 과방위가 그리고 제 1순위다. 네, 강원도에 가장 우선순위 길을 내야 되니까 국토위가 또 국토위를 간다면 정지 여건을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정지 여건을 좋게 하려면 문화관광위를 가야 되고 문광이도 네, 가야 돼. 그다음에- 계속 늘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지역 현안인 이 농업 축성을 다 농해수 있고 농해수 가야 되고. 또 그럼 4개만 하면 돼요? 그럼 그게 8년이면 돼요? 그 기본.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선택에 분기에 맡겠습니다. 저기 우리 사모님 계신데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허인구 후보가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잘 되게 하려는 욕심이 많은데 예. 그 잘 되게 하는 어디를 그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주변 이렇게 더 넓혀 나가는 그런 곳을 잘 되게 하려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아 그래요? 네네. 본인도 욕심이 많으시네 그러면. 비슷한 좋은 욕심이. 욕심. 네. 선거 처음 해보시잖아요. 우리 허인구 후보가 선거 뛰는 것도 같이 보셨고 네. 또 같이 다니시기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어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평소 제가 살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배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지역이 춘천만 있는 게 아니라 철원, 하천, 양구 이렇게 넓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머니까 많은 시간을 이제 운전을 하고 또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약간 좀 떨어져서 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먹다 보니까 체중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느는 게 이렇게 체력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게 이렇게 딱 넘어서니까 체중이 늘어서 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 저 보통 선거 때는 살이 좀 빠지거든요. 7, 8kg 빠지고 그러는데 예. 살이 찌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빠지냐면 그 지역을 다 상가 주택이나 이런 데 다니려면 걸어서 다니는 게 맞는데 우리는 차로 일단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먹고 예. 아니, 선거판에 그런 말 있어요. 선거하면 보통 7, 8kg 빠지는 게 네. 기본인데 네. 그중에 꼭 찌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들이 선거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체질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맞겠죠. 그죠. 근데 춘천 시내 조금조금하니까 막 다니면 신발도 닳고 진짜 빠지는데 철원하천 양은 또 지역 주민들 인심이 좋아요. 그렇지. 그 마을 모임들 많이 가잖아요. 네. 가면 꼭 거긴 거 다 비우고 가야 돼요. 그렇지. 그거 중간에 나오면 욕 먹어요. 속 떨어져요. 아니 그리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 마을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음식 해 아니 제일 맛있는 집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아니 근데 또 주로 이제 대동회나 총회니까 잔치 음식이거든요. 근데 진짜 예. 맛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1년 내내 선거하라 그러죠.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아주 선거를 즐겁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네. 무엇보다 사람들 뵈면 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기운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만나고 집에 저녁 때 들어가면은 몸은 힘든 줄 몰랐는데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힘이 드는데 보는 동안은 굉장히 그분들한테서 기운을 받으니까 기운을 예, 받으시고. 몸이 힘든 건 모르고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도 저 두 부류가 있대요. 네. 사람 만나면 자기 기를 뺏기는 사람이 있고 기 빨린다고. 특히 우리 카메라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카메라한테 기를 뺏긴다고. 그렇구나. 네. 카메라한테 기 빨린다고. 근데 고 박사님은 카메라 앞에서 기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전 그거 아니면은 방송 못해요. 그죠? 사람 만나도 기를 얻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신가 봐. 야, 청상 정치인 아니, 전 분이시네. 몰랐는데. 그동안 그래 왜 딴 짓을 하셨어요? 좀 그래서 일찍 하시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늦게 나온 대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늦게 나오면 되지 더 열심히. 네. 아들도 있어요. 잠깐 좀 불러주세요. 큰아들이 왔습니다. 젊은 아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자기 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그 춘천 국회의원을 출마하게 되신 그 허인구 위원님 아들 장남 허윤수라고 합니다. 허윤수입니다. 윤수. 네. 허윤수. 저 출마해도 되겠는데. 자질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래서 지금 증권 영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UBS에서 이사를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젊은 아들이 외국계 증권사의 이사래요. 네. 아버지가 선거 나간다 그럴 때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 아버지가 나가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응원을 드렸었었고요. 그래요? 예, 그거는 저는 아버지를 항상 가까이에서 보면서 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정치계에 나와서 꼭 나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언제쯤 나가시려나 항상 고대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결재를 받으셨기 때문에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최종 결재를 받으시고 나오게 돼서 그동안 응원하고 어머니는 있습니다. 좀 반대하셨나 봐요? 어머니께서는 고민이 많으셨죠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열정도 높으시고 주변을 챙기시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제 가정에는 또 이제 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도 동생도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좀 거기에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하게 되면은 뭐 혹여라도 좀 약간 실수하거나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따로 출가해서 가정을 이뤘고 제 동생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제 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 판단하셨는지 그렇구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정치하기를 바라세요? 널리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의 정치로 오늘 또 빨갛게 입고 나오셨는데 워낙에 그 뜻을 처음에 품고서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신 지가 근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만큼 응축된 에너지가 많으시고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펼치실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최대한 넓고 깊게 닿을 수 있도록 알겠어요. 내가 딱 보니까 우리 허윤수 아들 허윤수가 진짜 후보감인데 만약에 당에서 두 사람한테 같이 제안이 왔다 그러면 어떡할? 아들이 나가도 제가 도와야죠. 왜냐하면 두 배 역량을 같이 이렇게 아들은 당연히 저를 도우시겠지만 앞에서 저를 끌어주시면서 도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면서 그렇게 보기 좋아요? 이게 가족들이 정말 성원하고 또 열심히 해주는 후보들 참 행복한 후보들이에요. 네. 예. 어떤 경우에는 그건 아버지 일이다 그러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반대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선거 한참 하고 있는데 나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 춘천 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서울에서 오늘은 설 연휴라 그런지 내려오는 길이 거의 안 막혔어요. 그리고 춘천 들어올 때 참 차분하면서도 저 느낌이 좀 편안하고 네네. 좋더라고요. 이 춘천 발전에 대한 비전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아까 인구 말씀을 쭉 하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 춘천 을 지역에서는 지역이 4개잖아요. 네 지역마다 다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지역 발전 비전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GTX B 시대가 되면서 춘천이 수도권이 됐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춘천다운 춘천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인 것이고 가장 국제화된 것이다. 네. 춘천의 고유 가치는 산과 강입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갖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좋은 사람이 있고 행정이 있고 춘천은 아주 좋은 거기다가 수양강댐을 갖고 있어 첨단 산업도시로 행정을 겸비한 첨단 산업도로 잘 키우고요. 거기서 우리 춘천 북부 여기는 땅도 넓고 거기를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로 강원에 그리고 수양강댐과 춘천댐하고 화천댐까지 해가지고 문화관광 특구 물을 활용한 그렇게 하고 양구는 스포츠와 그다음에 아주 좋은 과일 야채 식품 그걸로 특화된 그래가지고 스포츠를 대회만만 유치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진 스포츠 산업 도시로 그렇게 하고 화천은 지금 군 유유지가 많습니다. 거기는 7사 15세 27사가 3개 있다 27사가 빠진 군 유유지도 많고 거기는 또 군 자체적으로 큰 경험을 했어요. 지금 국제적인 행사가 된 산천 축제를 성공시켰고 그렇죠. 예. 지금 파크 골프의 성지를 만들어 놓고 요걸 토대로
군 유지에다가 아주 좋은 군수 산업 단지. 아, 그래요. 근데 군수산업단지라는 게 이 무기를 만든 군수산업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지금 한류 K푸드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이 철원하천 양구에서 나온 좋은 이 농식품물들을 잘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그냥 농산물을 만들기만 아니라 가공식품 만들 수 있고 이걸 수출할 수 있거든요. 전투 식량 이런 거 있잖아요. 시레이션 같은 걸 만드는 큰 공장을 유치하고 철원이야말로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는 사동딸딸인데요. 경기도 쪽에서도 가깝고 강원도에서도 가깝고. 통일되면 통일 수도 후보지 중에 하나예요. 통일 수도 후보되죠. 네, 철원이. 거기에 맞는 인류 유산을 우리 자연 유산도 갖고 있고 예. 제대로 거기는 이게 원래 궁예가 도읍지로 예, 도읍지로 했던 들어있던 곳이니까. 구 도읍지다운 철원으로 그래요. 다시 재탄생시킬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다녀봤는데 양구는 진짜 스포츠 메카예요. 양구는. 사실 양구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인구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도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계속해서 거기를 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화천은 그 겨울에 영하 한 20도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산천어 축제 할 때. 그럽니다. 예. 안 추우면 안 된대. 네, 얼음 위에서 얼음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음 두께가 30cm. 그럼 영하 20도에 화천에 100만이 모인다는 거에 이게 말이 돼요? 하여튼 그걸 이뤄냈어. 그죠? 올해 150만 돌파. 150만 돌파. 예. 진짜 자기 일처럼 좋아하시네. 예. 우리 허인구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이 춘천 북지역, 그다음에 양구, 하천, 그리고 철원입니다. 철원은 뭐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도 다니던 곳이라서 잘 아는데 거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통일 시대의 수도 후보지로 파주가 많이 얘기되는데 그전에는 철원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어요. 하여튼 그럴 정도의 좋은 자연 환경과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물이 좋고 그러니까 이걸 잘 어울려서 생태 친화적이면서도 체류형의 어떤 부가가치 높은 관광과 IT 산업 쪽으로 이걸 가져가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고성범이 지금 계속해서 빨리 끝내라고 우리 아들 허윤수 맞죠? 예, 맞습니다. 허윤수님이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그냥 그간 20년 동안 쌓아놓은 내공을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출마하셨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 인구는 경제다. 화이팅입니다. 아니 근데 아들이 저렇게 아버지 이름 막 불러도 돼? 듣기 좋은 이름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인구는 경제다, 인구는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원 북부 춘천 철원 양구가 조금 소외되고 침체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거를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청년들이 발걸음이 춘천으로 철원으로 화천으로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확 바꿔나가겠습니다. 철원 하천 양구 지역구민 여러분 또 고성옥TV 시청자 여러분 허인구 검증된 준비된 후보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춘천에 마임 축제 있는 거 아시죠? 네, 마임 축제입니다. 그 마임 축제 때문에 춘천을 알게 된 분들도 진짜 많아요. 네네네. 그 마임 축제가 워낙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축제였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그 대표 브랜드들이 그 지역을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 전문이 우리 허인구 후보입니다. 네. 언론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거를 잘했어요. 네, 제가 마임 축제도 예. 그렇고 국제 연극제도 그렇고 인연극제도 그렇고 예. 제가 있던 지원 방송에서 다 주간 방송사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춘천, 양구, 화천, 철원 이 지역 발전을 한번 맡겨볼 만한 후보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춘천에서 허인구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